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밀양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졌는데요. 당시 보궐선거로 당선돼 취임했던 안병구 밀양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취임 1년을 맞아 밀양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병구 밀양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벌써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1주년을 맞은 소감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언제 1년이 지나갔나 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장이 그러하듯이 저도 굉장히 바쁜 어떤 직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더욱더 일이 바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계획했던 어떤 공약도 실천을 해야 되고요. 예. 또 해오던 사업들도 착실히 또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마무리도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국회, 경상남도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또 예산도 받아봐야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공약은 했지만은 더욱더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자 그동안에 또 소통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튼 아쉬움이 남지만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이 부분은 내가 좀 확실하게 성과를 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랄까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튼 지자체장이 1년 만에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밀양시의 어떤 특화 발전을 위한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통합돌봄센터, 제가 이제 항상 보육과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발전 특구에 지정돼서 연간 한 30억 정도를 확보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4월 달에 진로교육원을 개원해서 어쨌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기초를 좀 다져놨다라는 그런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고, 나노산단, 이제 금년 3월로 이제 인프라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장 어떤 유치를 위해서 나노와 수소 지원센터, 이제 착공한 그런 부분도 성과를 내세우고 싶고요. 문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히 좀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올해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 24개의 도시 중에서 최고의 도시에 주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성과를 냈습니다. 예. 농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을 많이 이제 강화를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들,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숫자인 한 1,300명 정도 들여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친화도시를 추구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배드민턴 외에도 야구대회라든지 또 파크대회, 골프대회라든지 궁도, 육상, 또 탁구대회까지 이렇게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적으로 보면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재작년 같은 2등급이 했지만은 점수가 상당히 향상이 됐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든지 고용률, 실업률 부분에서 경남에서 거의 탑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결국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이 이룬 성과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과 이제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1년 동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으로서는 취임할 때부터 공무원 마인드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이제 도덕성을 가지고 또 이제 개방적으로 일을 하자. 그다음 또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또 신속하게 좀 일을 하자. 그다음에 또 뭔가 내가 일을 스스로 한 능동적으로 일을 하자. 이런 걸 강조를 해왔는데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은 제 평가로는 굉장히 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이제 인구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밀양시가 이제 경남시 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인구 감소의 하락 추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한 1,400분 정도가 매년 돌아가시고 280명 정도가 태어나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전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은 이 생활 인구를 늘리는 노력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민들과 우리 또 밀양 향후인들이 힘을 모아서 좀 헤쳐나가도록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2025년 올해 그 밀양시정의 슬로건을 보니까요. 혁신과 포용, 내실이 강한 밀양이더라고요. 이 슬로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핵심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은 공무원들 마인드를 좀 혁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밀양에 맞는 특화 전략을 좀 혁신적으로 끌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혁신을 외치게 됐고요. 이제 포용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 기업인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생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포용을 으로 내세웠습니다. 내실이 강한 밀양은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식 어떤 뭐 이런 행사라든지 사업보다는 정말 이 사업이, 이 행사가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슬로건을 정한 것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제 임기 동안에는 어쨌든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특별하게 내세운 슬로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지난해 개장했던 그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굉장히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다녀간 방문객이 35만 명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가요? 네, 뭐 작년에 5월 4일 날 개장을 했으니까 일단은 성공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선샤인 테마파크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이제 우선은 뭐 입구에 들어가면 요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도 즐길 수 있고 명상 또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지친 분들이 거기 와서 스파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옆에는 또 이제 반려견 지원 시설인데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제 뭐 뱀이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이런 반려견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반려동물을 그런 시설이 있어서 네. 우리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또 옆에 보면 이제 쿠킹 클래스 가족들이 와서 직접 요리를 해서 가족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쿠킹 클래스가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옆에는 또 네이처 에코리움이라 그래서 가상의 어쨌든 생태를 소개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는 특히 이제 어린애들이 와서 즐기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또 그렇게 출출하면은 옆에 이제 레스토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나는 농산물로 이렇게 만드는 레스토랑, 뭐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올해 목표는 한 43만 정도를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빠뜨렸지만은 그 이제 스포츠파크에 지금 야구대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정말 주말에 특히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목표한 43만 정도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선샤인 테마파크는 그 자체로서는 수익성을 내기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테마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데 있는 이제 우리 외부의 관광과 연계시키는 시내권과도 연계시키고 식당 뭐 또 각종 다른 시설과 연계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 여기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경남의 진로교육원이라든지 또 경찰청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단체들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이제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샤인 테마파크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 이후에 보육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도시가 생존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밀양 같은 경우에 근데 뭐 대형 병원이라든지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뭐 예술의 전당에 벽은 가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기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돌봄과 교육은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제대로 하면 젊은 층들을 밀양에 살 수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돌봄과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장애
경남도 교육청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돌봄센터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특구를 지정해서 이제 앞으로 인터넷 강의라든지 또 진로 교육이라든지 뭐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진로 교육원과 같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젊은 층을 유입하고 젊은 층이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보육과 교육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과 보육 때문에 돌아오는 밀양을 떠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앞서 또 말씀해 주셨던 그 통합 돌봄센터죠. 늘봄 다봄센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운영에 들어갔죠? 네. 지난 3월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이제 경남도 교육청과 밀양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한 이후에 교육감님과 제 뜻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돌봄은 지자체의 영역이지 우리 교육청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교육청에서 한편으로 이건 우리 교육청의 영역이지 지자체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서로 잘해 봅시다. 이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이제 이 통합돌봄센터 밀양초등학교에 구축이 되었고, 보면 이제 돌봄 교실이 있고요. 또 보건 진료하는 또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담할 수 있는 교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통합돌봄센터 바깥쪽에 이제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오면, 그러니까 지금 한 130명 정원이 됩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놀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가서 또 다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러다가 간식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늦게 간 애들은 저녁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저희들이 다 태워줍니다. 집까지.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어쨌든 돌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외곽 지역도 해달라 해서 거기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교육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제2의 돌봄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시내권은 지금 좀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2, 제3의 돌봄센터를 구축하면서 어제 또 우리 도교육청하고 도서관 신축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1층은 또 이 돌봄센터로 구축할 그런 또 예정입니다. 아무튼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도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이번 달에 경남 진로교육원이 문을 열었잖아요. 여기는 또 어떤 곳인지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야말로 진로교육을 이제 전담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이제 사업을 시행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부지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한 50억 되는 부지를. 그다음 또 밀양시에서 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밀양시와 그것도 도교육청이 공동 투자를 한 거죠. 이제 진로교육을 하는 다양한 컨텐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선, 항공, 나노, 농업 뭐 이런 진로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4월 6일 개원식 때부터 그전에도 몇 번 가보니까 정말 애들이 거기서 오면은 바로 체험을 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프로그램을 그 안에 이제 내가 진로 체험을 하고 나면은 거기 저장을 해둡니다. 그럼 다음에 왔을 때 다시 다른 걸 하게 되면 또 이제 다른 진로를 체험하게 되고 그걸 모아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너는 이 이제 분야가 제일 맞겠다. 나만의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개원식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남에 있는 우리 컨텐츠를 보고는 전부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 최고의 진로교육원이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우리 지역 경제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진로교육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진로교육 온 친구들이 외부 프로그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프로그램 거기 참여도 하고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에 있는 미래교육원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아마 지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약을 받아보니까 연말까지 한 4월 말부터 지금 본격 운영이 될 작정인데 25,000명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 주말에는 또 숙소가 있는데 여기는 경남 학생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숙소 예약해서 1박 2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키로는 1년에 한 5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옆에 이제 저희들은 그 옆에 대공원이라든지 뭐 아트센터라든지 또 향교라든지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밀양에 오면 뭔가 진로 교육에 대해서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지역의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올해는 또 밀양시가 추진한 그 나노 국가산업단지 1단계 준공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나노 국가산단이 어떤 건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는 또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어쨌든 이 산단을 통한 기업 유치, 그로 인한 고용 창출, 이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노 산단을 처음에 개발할 때 이제 용역 결과를 보면은 나노 산단 전체 어쨌든 완공되고 기업 유치되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유치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노 산단은 굉장히 밀양시로 와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조선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앞으로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전기, 가스 뭐 이런 인프라들 다른 지역보다 좀 나은 게 이제 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거기다가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경험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시설이 지금 우리가 나노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그 공장에 필요한 지원 시설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운영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지원 시설도 이제 작년에 착공을 했고요. 또 이제 사람이 정주하려 그러면은 뭐 체육관이라든지 또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올해 중으로 다 착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밀양 외에도 다른 국가산단이 많이 있지만은 뭐 그런 어떤 그 인프라 시설 때문에 밀양에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잘 되면 결국 이제 2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다 마치고 앞으로 이제 경상남도하고 또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래 계획했던 100만 평, 지금 50만 평입니다만 100만 평을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밀양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밀양은 도농 복합 도시이지 않습니까?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농업 관련된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원래 이제 밀양이 사실은 농업 도시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밀양이 시설 채소 재배 면적, 과수 재배 면적 경남 1위고 전국에서 탑 클래스에 속합니다. 예. 아마 모든 국민들이 밀양에서 나는 농산물을 뭐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경우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깻잎, 풋고추, 뭐 딸기, 감자, 가지, 뭐 당근, 뭐 안 나는 농산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 사과라든지 또 대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한두 품목만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이 지원하기가 쉬운데 너무 많은 품목이 나다 보니까 지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경남도에서 이제 해준 스마트팜 밸리, 혁신밸리, 이게 전국에 4개가 있는데 뭐 단연 우리 밀양께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교육생들이 또 실습을 할 수 있게 저희들 이제 경영 실습 농장이라든지 또 임대 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스마트팜을 거기서 경험해보고 돈을 좀 벌어서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숙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가장 어려운 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 인력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찌감치 이제 라오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작년에 농촌 인력 근로자들이 1,3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요. 금년에 받아보니까 한 1,800명 들어오는데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플러스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이제 숙소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인데 지금 이제 공모 사업으로 2 지역에 이제 숙소 공모 사업을 따서 완공이 되면 아마 그 근로자한테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이제 밀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 부분도 지원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유통을 잘 지원해야 되고 가공 부분을 잘 지원해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사실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된 이후에 민간하고 공공하고 이제 상생 협력
유통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예.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고, 지지난주에 농협 하나로마트 우리 양재지점 전국에서 제일 큰 마트입니다. 그 하나로마트 중에서 거기 가서 이제 농산물 특판 행사도 한번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공이라든지 그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민들 소득 창출에 이제 좀 더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밀양 하면은 밀양 아리랑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는 5월에 또 관련된 축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리랑 대축제 올해 이제 67번째 맞는 어쨌든 전국적인 축제고요. 예. 문화관광체육부가 인정하는 지정 축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로컬백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또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뭐 정주로 유명하지만은 금년에 공간도 혁신하고 또 우리가 컨텐츠도 혁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뭐 창출할 거고요.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부분에서 좀 특색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난 아까 삼양라면 같은 이제 라면도 예. 들어오고, 또 저희 지역 출신 중에서 뭐 제빵에 또 굉장히 또 훌륭한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여시키고, 또 밀양에 또 이제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업체도 같이 참여시키는 등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지역 특색이 있는 먹거리 공간을 좀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가장 제가 올해 뭐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밀양강 오디세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월 22일부터 3일, 4일까지 이제 야간에 이제 밤 8시부터 시행이 되는데, 올해는 주제가 이제 삼행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진왜란의 이제 구국의 영웅이죠. 근데 뭐 우리 들어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숙류옥벌 정책 하에서도 삼행대사께서 굉장히 이제 임금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조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예.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과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밀양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삼행대사를 이제 선양하는 그런 뮤지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캐스팅으로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만세의 송일국 이제 삼행대사 예. 역할, 그다음에 이제 원더걸스의 선혜 씨가 이제 아랑 역할로 나와서 나머지 팀들도 뮤지컬의 대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분들이 우리 삼행대사를 굉장히 띄운 역할을 할 거고요. 이제 삼행대사는 밀양에 갇힌 인물이 아니고 전국적인 인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세계적인 인물로 저희들이 키우려고 예.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다음에는 또 실내 뮤지컬, 그다음 드라마, 영화 이렇게 해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 이번에 아무튼 좀 특색 있는 삼행대사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개발해서 3일 동안 밤 야간 무대에 올릴 겁니다. 무대가 무려 80m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는 5월에 있을 밀양 아리랑 대축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밀양 하면 또 뭐 아리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도 있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지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시장님께서 직접 밀양에 오면은 이거는 꼭 보고 가야 한다, 이렇게 좀 관광 코스를 한번 짜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한 시간 정도 얘기해도 밀양 관광 코스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삼문동 둔치입니다. 그 이제 우리 국보가 된 영남루가 내려다 보이는 강변인데요. 그게 이제 한 바퀴를 돌면은 이제 5.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삼문동 둔치에 가시면 그냥 정말 편안하게 걸으면서 강을 옆에 끼고 옆에는 꽃을 끼고 뭐 각종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공간에 한번 와서 한 바퀴 돌아보시라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 밑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삼당진이나 이제 우리 그 하남 쪽에 가시면 이 둔치를 걸으면서 이 석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좀, 거기 가면 이제 명례성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은 석양 구경하기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이제 밀양의 핫플레이스 등장한 게 구밀양대학원에 있는 그 12달이라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그 개장한 이후에 한 14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그와 더불어 또 밀양 향교 밑에 또 우리가 변리라는 또 공간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사진 찍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오시고, 나는 밀양 가서 꼭 공연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말에 오시면
지난 주말에 이제 향교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선비 풍류공원 예. 공연이 있었는데 그 향교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향교와 그다음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우리 영남로 그 마당에 오시면 언제든지 또 주말에 공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짧네요. 네, 이 날 좋은 봄에 밀양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뭐 추진 계획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밀양이 가진 강점 자원들,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특화 발전 쪽으로 좀 가야 된다. 이제 그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노라든지 수소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우리가 이제 잘 가다듬어서 정말 농사 짓고 싶은 젊은이들이 스마트 농하면 밀양이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싶습니다. 뭐 스포츠 친화도시는 뭐 이미 저희들이 이제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지만은 예. 앞으로 전지훈이라든지 대회를 더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게 제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볼게요. 예. 밀양 시민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무튼 인구 10만 지키기라는 그런 부분에 항상 동참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걱정이고 우리 시민분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또 공직자들이 같이 열심히 뛴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밀양으로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병구 밀양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